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대책위원회 밴드리더 이동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늦은 시간에 왕수 국민대책위원회 임원들과 집행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분들 인사 한번 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 이덕우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승무가 아니라 강정모 정책개발국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정책개발국 국장님 조동일 원장님 나오셨고요. 홍희진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간추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궁금해하실까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1월 29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앱이 타당성 조사 면제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GTX-P 노선이 과연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GTX-P 노선이 결국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숙 국대위와 GTX-P 노선 면제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일 원장님, 네네. 국장님, 네. 원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입니다. 네. 강남에서는 원장님, 네. 남양주로 넘어오면 국장님입니다. 아셨죠? GTX-P 노선이 왕숙 국대위가 발표되면서 GTX-P 노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GTX 노선은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 5년 전부터 데이터 준비를 해서 심사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GTX-A하고 C 노선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GTX-A와 C 노선도 지금 시작을 하면 7년 뒤에 완성이 될지 10년 뒤에 완성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 그 지하로 자기 동네 밑으로 지나갈 때 반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진행이 됐을 때 언제 끝났을지를 모르고요. 또 하나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GTX-B는 사실은 왕숙 신도시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별내지구와 다산지구, 지금지구 아니면 평내를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TX-B 노선이 들어온다 해서 정말 6만 6천 세대가 들어오는 왕숙 지구가 정말 혜택을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또한 수석대교도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왕숙 신도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산 신도시나 지금 지구 때부터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GTX-B와 수석대교는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이지 3기 신도시에는 뭔가 새로운 교통망이 확실한 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마 광역교통대책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왕숙 신도시 때문에 GTX-B 노선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GTX-B 노선에 왕숙의 역사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석대교도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마치 왕숙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 왕숙 신도시 때문에 수석대교를 뭐 연결을 시킨다든가 GTX-B 노선을 갖다가 끌어오면 교통이 마치 해결이 되는 것처럼 선교통, 뭐 후입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교통, 후입주는 좀 생각보다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2기 신도시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운정지구. 운정지구에서 서울 오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운정지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데모를 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 즉 지옥을 지냈는지 모르고요. 또 동탄 신도시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교통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GTX-A 노선이 힘들게 예탄을 통과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것 또한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정해진 게 아닌 상태인데 과연 남양주에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또 면제도 못 받은 이 GTX-B가 과연 6만 6천 세대를 통합 흡수해서 그 지역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남양주 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동일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산 신도시라든가 또 이 별내라든가 평내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왕숙 신도시가 이렇게 교통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교통지옥이다,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할 만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GTX-B 노선은 에빗 타당성 면제, 그러니까 에타가 면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게 또 제가 좀 신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도부터 KDI에서 이제 에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예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타는 뭐냐면 비용분의 효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효율이 좋으면 1이 넘는데, 과거에 검사했을 때 0.3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들어간 돈은 많은데 효율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인천 지역과 아니면 우리 왕숙 신도시를 연결했을 때 갑자기 그게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도로부터 아니면 철도부터 만들고 나서 동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동네를 만들고 나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주민한테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GTS B노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호선 지하철이나 막 성수역에서 뭐 이렇게 타면 막 무슨 2분에 3분에 한 대씩 오잖아요. GTS B노선은 한 얼마나 있다고 오나 이게? 저도 신문자료에서 본 건데요. 보통 이제 1시간에 3대, 그리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뭐 6대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평내부터 해서 몇몇 명의 인구가 평내, 호평, 그 다음에 뭐 여기 다산, 뭐 별내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과연 그 기차가 얼마나 큰 열차인지는 몰라도 뭐 은하철도 999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교통대책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걱정이 심이 된다고 맞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통 후입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방치해서는 또 수수방관해서는 안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3기 신도시 30만 가구를 발표를 했고 지금 19만 가구를 발표했고 아직 11만 가구가 또 6월달에 또 추가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뭐 한간에는 글쎄 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강남에서는 전세값이 막 얼마만큼 뭐 폭락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값이라는 게 사실 또 분위기에 따라 좀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리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세금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만약에 왕숙지구를 막 수용하고 뭐 상당히 많이 어떤 진정이 돼버렸는데 집값은 정말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정도가 수준이 돼버리면 이 왕숙 신도시를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왕숙의 재앙뿐만 아니라 별내의 재앙이 될 것이고 다산의 재앙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숙 신도시가 되면은 뭐 교통 문제도 그렇지만 벌써 이미 서울 집값 닫는다고 지금 다산 우리 왕숙 신도시 발표 나고 나서 다산 집값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도 뭐 자기 재산권 지키는 거는 뭐 저희나 별건 다르지 않겠지만 벌써 걱정하고 벌써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6만 6천 가구가 들어오면은 답이 없는 거죠.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원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억지로 이주시키고 6만 6천 세대 위부에 들어온 이 아파트가 정말 아파트에 불이 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분양이 안 돼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고심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28일 남양주 시청 앞에서 총 걸기대회가 끝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목 놓아서 강제수용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도구 위원장님은 연설하실 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박수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요? 안 떨리셨어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오니까 갑자기 막 힘내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 누가 얘기할까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얘기하실까요? 일단 처음에 대규모로 하는 집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조금 미비한 부분 그것도 아쉬웠던 것이고 준비 과정에서는 그리고 그날 집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거 대비 사실은 언론 보도나 후에 이 보도를 접했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죠. 많이
노력한 거에 비하면 사실 많이 좀 아쉽습니다. 네네네. 언론의 보도가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언론사 취재 요청사가 일요일날 늦게 하는 바람에 알지 못하는 언론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스케줄이 안 돼서 이제 못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리 조금 취재 요청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죠. 이동우 위원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28일 집회가 끝났는데, 네. 이제 집회는 안 합니까? 해야죠. 집회 또 합니까? 해야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세종시 국토부 앞에 가서 해야죠. 세종시 국토부 가서? 네. 남양주 시청이 아니라? 네. 혹시 언제 합니까? 2월 26일 날이요. 2월 26일 날? 네. 아니 갑자기 뭐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아유, 3기 신도시 다 연합해서 네. 해야죠. 이게 회의에서 다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아, 왕수국대회에서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군요. 네. 2월 26일. 네. 물론 뭐 이제 집회 신고를 설 끝나고 가니까 네. 완벽하게 2월 26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2월 26일로 지금 얘기가 됐고, 네. 버스 타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다른 도시까지 다 연락을 해서, 네. 한번 그때 또 명예연설 한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2월 26일 날 확정된 날짜는 아닌데요. 이덕우 위원장님이 구정 연휴 끝나고 세종시에 가서 2월 26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인천 계양이나 하남이나 그리고 또 과천까지 연락을 해서 3기 신도시가 총 연대를 해서 대규모 집회를 국대회에서 한번 준비를 야심차게 해보겠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9일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월 1일이니까 한 뭐 40일, 43일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을 이덕우 위원장님은 지금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안 만났죠? 아직 안 만났어요? 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용 백지화인데 가서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조광한 시장님이 국대의 이덕우 위원장님 들으라고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덕우 위원장님은 지금은 뭐 만나서 딱히 할 얘기도 없고, 또 전해줄 얘기도 없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 연휴 끝나고 꼭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우리 이덕우 위원장님 저 취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가서 한번 소통을 해야지, 언제까지 조광환 시장님하고 뭐 대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 끝나고 이덕우 위원장님이랑 뭐 집행부랑 가서 그래도 조광환 시장님하고 좀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물어볼 얘기 없습니까? 국장님 규제개혁위원회 갔다는데 좀 특별한 얘기도 나왔어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사실 오늘 기대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가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차 회의를 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뭐냐면,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바뀔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그 사인을 받고 회의에 통과를 해서 가결이 되면 조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 안건, 남양주에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뭐 500%에서 400%로 내린다든가, 아니면 임야 경사도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요. 22도의 경사도를 뭐 18도로 내려야 된다든가, 그래서 규제가 좀 강화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인하고 나오기는 좀 애매모호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우리 국민대책위원회의 식구가 한 명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갔다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이 혹시 조례 개정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충분히 또 나쁜 내용은, 또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타협할 수 있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서 그런 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막 넘어서고 있는 심야의 시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왕수국대의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구정 잘 보내시라고 마지막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국장님들 참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정 잘 세시고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정모 차장님도. 예, 안녕하세요. 수용지구 우리 주민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즐거운 설명제를 맞이해서 즐거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명절을 맞이해서는 무조건 잘 편안히 쉬시고 재충전하셔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온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남양주에 있는 수용지구 내 주민이나 아니면 수용지구 외의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을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덕우 위원장님은 여기 사무실에 오전 10시부터 나와서 점심과 저녁을 먹는 등 엄청나게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가 끝나면 3기 신도시 왕숙지구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서 주광도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연대에서 집회도 구상을 하는 등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